오늘은 동양철관의 지난 6개월간 주가 움직임과 기술적 흐름을 통해 현재 위치의 의미와 향후 기술적 시나리오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최근 시세 흐름을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동양철관은 2025년 2월 10일 장중 600원까지 하락하며 바닥을 찍었습니다. 이후 3월부터 본격적인 반등 흐름이 시작됐고 4월 중순까지 빠르게 1700원대까지 상승하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5월부터는 고점 피로와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면서 박스권 흐름에 접어들었고 한동안 1300원에서 1600원 사이에서 횡보하는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7월 초 다시 거래량이 폭증하면서 강한 상승이 재개됐습니다. 7월 8일 장중 1998원을 기록하며 연중 최고가를 갱신했고 이날 하루 거래량은 무려 3억 2200만 주에 달했습니다. 이후 단기 조정이 나타나면서 현재 주가는 1775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고점 대비 11% 조정을 받은 상태이지만 중기 추세 흐름은 여전히 유효해 보이는 위치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기술적 분석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동양철관의 현재 차트는 이동평균선 배열, 거래량 패턴, 캔들 구성, 그리고 지지 저항선 구조 측면에서 여러 가지 기술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동평균선을 살펴보겠습니다. 5일선, 21선, 61선, 121선이 모두 확인되며 현재는 전형적인 정배열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3월 반등 당시에는 5일선과 21선이 상향 돌파되며 초기 추세 전환 신호가 나왔고 4월 중순 이후 61선과 121선까지 돌파하면서 완전한 정배열 흐름으로 전환됐습니다. 이후 5월부터는 박스권 횡보가 이어지며 21선과 61선 간격이 좁아졌고 이 구간에서 수렴형 정체 구간이 형성됐습니다. 그러다가 6월 말부터 다시 5일선이 상승 전환되었고 7월 초에 이르러서는 단기 이평선이 급격히 우상향하며 주가를 밀어 올렸습니다. 현재는 5일선 위에서 움직이다가 당이 이탈했으며 21선에서 반등 시도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는 상승 추세 중 나타나는 전형적인 단기 조정 흐름으로 5일선이 지지를 회복하거나 21선에서 강한 양봉이 출현한다면 다음 파동의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지지선과 저항선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당일 지지선은 현재가 바로 아래인 1720원 수준입니다. 이는 21선과 겹치며 최근 거래일 기준으로도 양봉 반등이 확인된 지점입니다. 이 구간이 무너지면 다음 지지 레벨은 1600원, 그리고 61선이 위치한 1450원 부근이 중기적인 지지선이 됩니다. 반대로 저항선은 1900원, 그리고 직전 고점인 1998원이며 이 구간을 돌파할 경우 심리적 저항선인 2100원까지 기술적 확장이 가능해집니다. 거래량 흐름도 중요합니다. 7월 8일 거래량 3억 2200만 주는 연초 이후 가장 높은 거래량이자 단기 고점 형성 시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이후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과열 해소 구간이 이어졌고 최근에는 다시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흐름은 매물 소화 후 재차 수급이 유입되는 시점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1750원 이상에서 거래량 증가가 동반될 경우 추가 상승 동력이 확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조지표로 MACD를 보겠습니다. 최근 급등 이후 히스토그램이 둔화되며 시그널선과 수렴 중입니다. 영선 위에서의 수렴이기 때문에 추세 자체는 살아있는 상태이며 만약 재확산이 발생한다면 재상승의 기술적 조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RSI는 고점 당시 85 이상까지 과열된 이후 현재는 60에서 65 사이에서 조정 중입니다. 이 수치는 아직 매수 우위 구간이며 RSI가 다시 70을 돌파할 경우 기술적 매수세 복귀로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 55 이하로 내려갈 경우 추가 조정 경계를 가져가야 합니다. 볼린저 밴드도 확인해보면 고점에서 상단선 돌파 이후 현재는 중심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변동성 확대 후 수렴이 이루어지고 있는 구간이며 중심선 지지 후 상단 테스트가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중심선 이탈 시에는 하단선인 1600원 부근까지 하락 여지가 열릴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캔들 패턴에서 주목할 점은 음봉 조정 후에도 윗꼬리보다 긴 하단 지지 캔들이 여러 차례 등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하방 압력보다 저가 매수세가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 구간을 기반으로 다음 파동이 시도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61선과 121선은 여전히 완만한 상승 기울기를 보이며 장기 추세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121선이 본격적인 상승 기울기를 가지기 시작했다는 점은 이번 상승이 단기 이벤트성보다는 중기 추세 전환 흐름의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을 뒷받침합니다. 정리하자면 동양철관은 2월 바닥 이후 빠르게 추세를 돌렸고 7월 초 강한 거래량과 함께 고점을 갱신한 이후 현재는 단기 조정 구간에 진입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정배열 유지와 21선 지지가 핵심이며 거래량 회복과 함께 1,900원 돌파 시 새로운 추세 확장이 가능한 구간입니다. 반대로 하단 지지선 이탈 시에는 1,600원에서 1,450원까지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분할 접근 전략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PPT 자료 보여드리기 전에 앞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채널을 통해 주식을 배우고 계시거나 매일 종목을 검색하면서 무엇을 사야 할지, 언제 팔아야 할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시장에서 수익을 내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단순히 좋은 종목을 못 찾아서일까요? 아니에요. 진짜 이유는 흐름을 읽지 못하고 기준이 없이 매매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미지 한 장, 굉장히 단순한 그림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여기에 주식 투자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다 담겨 있습니다.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시황을 무시한다라는 점, 두 번째는 종목만 보고 진입한다는 점, 세 번째는 감정적으로 매도 시점을 결정한다는 점이에요. 우선 시황. 여러분, 주식 시장은 매일매일 수많은 변수들이 작용합니다. 미국 증시, 금리, 환율, 유가, 정치 이슈, 글로벌 산업 흐름 등 시장을 움직이는 핵심 동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내가 매수하려는 종목과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에 따라 종목의 탄력도와 거래량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시장이 좋을 때 올라타는 것과 시장이 하락할 때 억지로 버티는 것은 결과가 전혀 다르죠.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전체 시황을 체크하고 그날의 방향성을 판단하는 데에 시간을 많이 씁니다. 단지 종목 하나를 고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종목이 오늘 시세를 받을 수 있는 구조인가?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시황을 보지 않고 종목을 보는 건 마치 바람의 방향도 모르고 도시담배를 띄우는 것과 같아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두 번째는 종목 분석. 보통 유튜브에서 알려주는 종목, 카페에서 떠도는 추천주 또는 단톡방에서 갑자기 공유되는 정보들. 여러분도 받아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종목을 왜 추천하는지, 어떤 이유로 지금 진입이 가능한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이거 간다, 세력 들어왔다, 빨리 타세요. 이런 식이죠. 그런데 그런 말에 속아서 진입하면 어떻게 되죠? 내가 들어간 순간부터 하락이 시작돼요. 왜? 이미 고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목을 분석할 때는 적어도 세 가지를 봐야 합니다. 첫째, 뉴스의 신선도. 둘째, 차트상의 패턴과 지지선. 셋째, 수급 흐름. 이 세 가지가 함께 맞아떨어질 때 비로소 안정적인 진입이 가능한 겁니다. 특히 뉴스는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지점이에요. 좋은 뉴스가 나왔다라고 해서 매수했는데 알고 보니 이미 반영이 끝난 뉴스. 이런 경우가 정말 많아요. 뉴스는 정보보다 타이밍이 핵심입니다. 이미 언론에서 퍼지기 시작했을 때는 기관이나 세력들은 이미 다 매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세 번째는 보조지표 해석입니다. 여러분, RSI, MACD, 이평선, 거래량 이런 단어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막상 보조지표를 보면서도 어떻게 매매에 활용해야 하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RSI가 30 아래로 내려가면 이제 매수 타이밍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단순한 과매도 신호일 뿐 반등이 온다는 보장은 전혀 없어요. 실제로는 RSI가 20대에서도 계속 빠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중요한 건 RSI가 아니라 그 시점의 거래량 그리고 세력의 의도입니다. RSI는 보조지표예요. 말 그대로 보조, 주연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지표는 참고용이지 맹신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는 건 보조지표를 수급과 세력 흐름, 시장 전체의 분위기, 해당 종목의 위치와 함께 해석해야 진짜 의미 있는 신호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냥 숫자만 보고 판단하는 건 정말 위험한 습관이에요.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그럼 나는 대체 뭘 믿고 매매를 해야 하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래서 제가 매일 여러분께 아침에 정리해서 드리는 정보가 필요한 겁니다. 그냥 종목만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그 종목이 오늘 어떤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있는지, 시황은 어떤 방향성을 가리키고 있는지, 그리고 중요한 보조지표들이 어떻게 작동 중인지까지 전부 한 번에 체크해 드리고 있어요. 이 모든 내용을 전부 무료로 구독자분들께는 100%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은 조용히 수익을 내고 있어요. 소문난 종목, 다 알려진 정보는 이미 시장에 반영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정보보다도 그 정보를 어떻게 해석하고 언제 진입하고 언제 빠질지 판단하는 기술입니다. 그 판단을 돕기 위해 제가 매일 정리하는 이 내용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도 나도 저런 정보 받고 싶다는 생각 드신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바로 문자 주세요.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1-6611번으로 정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일부터 바로 아침 시황 브리핑부터 핵심 종목 분석, 보조지표 해석까지 한 번에 보내드릴게요. 따로 결제나 가입 필요 없이 그냥 문자 하나면 끝입니다.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에서도 STOCK인 6611 채널 운영 중이니 편하신 방식으로 받아보시면 됩니다. 먼저 동양철관이라는 기업 자체가 어떤 사업 구조를 갖고 있는지부터 간단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동양철관은 이름 그대로 강관, 그러니까 강철로 만든 관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기업입니다. 보다 정확하게는 나선형 강관, SSAW 분야에서 오랜 업력을 갖고 있는 회사고요. 주요 제품은 수도용, 가스용, 송유관, 산업용 구조관 등 다양한 강관 소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산업군은 단순한 건자재를 넘어서 국가 인프라 투자나 산업 플랜트 건설, 그리고 최근에는 수소 배관망, 노후관 교체 사업, 송유 인프라 보강 등과도 밀접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5년 들어 왜 동양철관이 다시 주목을 받게 되었을까요? 핵심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정부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와 노후 송유관 교체 예산 집행. 둘째, 수송영재 관련 정책 본격화와 수소 배관망 구축 기대감. 셋째, 강관 수요 확대와 관련된 원자재 수출입 환경 변화입니다. 먼저 정부 예산과 관련된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2025년 국가 예산 중 노후 기반 시설 정비와 안전관리 예산은 전년 대비 20% 이상 확대됐습니다. 이 중 상당 부분이 지하 송유관, 수도관, 산업용 구조배관 교체 사업에 배정됐고요. 실제로 2025년 상반기 기준 국토부, 환경부, 에너지산업부가 공동으로 총 4조 3천억 원 규모의 노후, 인프라 교체 사업을 본격적으로 착공한 상태입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건설사만 수혜를 받는 구조가 아니라 소재 공급사, 특히 관형 구조물 생산 기업들에게 직접적인 수주 확대 효과를 줍니다. 동양철관은 국내 3대 나선형 강관 제조사 중 하나고 과거에도 대형 국책 사업에 납품한 이력이 있으며 실제로 2025년 들어 서울 충청권 기반의 지하 배관 개선 프로젝트 수주 소식도 시장에 공개된 바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단기 테마성 호재가 아니라 3년에서 5년에 걸친 구조적 수요 증가 사이클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국내 인프라 구조는 1980년대에서 90년대 사이에 설치된 배관이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제는 전면 교체가 불가피한 구간에 진입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수송영재 관련 정책 흐름입니다. 2025년은 정부가 제시한 수소 로드맵 2.0의 실질적인 집행 원년이고요. 여기에는 수소 생산기지 확대, 충전 인프라 확충, 그리고 수소 전용 배관망 구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양철관은 2024년부터 수소 전용 강관에 대한 기술 테스트를 완료했고 이 기술은 현재 일부 수소 배관 파일럿 사업에 실제로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 난방공사와의 협업 사례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들 기관은 수소 혼인망 기반 설비 강화를 추진 중이고 동양철관은 가스관 및 지하 매설관 관련 경험이 풍부한 기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서 유리한 입지를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국제 원자재 및 철강 수요 변화입니다. 2025년 상반기 들어 글로벌 강관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국내 수요는 단가 경쟁력에서 유리한 구조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산 저가 강관이 환경 규제 및 수입 제한 조치로 인해 수입 물량이 줄어들고 있고 그 공백을 국내 중견 강관 업체들이 메우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동양철관은 최근 분기 실적 기준으로 매출은 전년 대비 28%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강관 수요 확대와 판가 반영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철강 가격 상승 때문이 아니라 납품 단가 재조정, 수주 구조 개선, 그리고 설비 효율화에 의한 실적 개선이라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게다가 2025년 들어 동양철관은 충남 공장에 후공정 자동화 설비를 추가 도입했고 이걸 기반으로 앞으로는 고부가 가치 산업용 구조관, 플랜트용 송유관관 수주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런 구조 개편은 주가 재평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동양철관을 바라보는 관점은 단순한 철강주가 아닙니다. 정확히는 인프라, 에너지, 수소, 국책 수요가 교차되는 지점에 위치한 전략형 소재주로 분류되고 있고 이 포지셔닝은 단발성 호재보다는 중기적 추세 강도를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향후 관전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하반기 정부 예산 추경,
또는 내년도 본예산에서 인프라 투자 항목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느냐. 이게 유지된다면 동양철관의 수주는 2026년까지도 확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수소 배관망 사업의 민간 확장 여부입니다. 지금까지는 공기업 중심이었지만 민간 에너지 기업들이 인프라 확충에 참여하게 된다면 강관 수요는 한 단계 더 확대될 수 있고요. 이 경우 동양철관은 기존 공급망을 기반으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기업으로 다시 한번 조명받게 될 겁니다. 셋째, 글로벌 수출 가능성입니다. 동양철관은 아직까지는 국내 중심이지만 2025년 중 일부 아시아 플랜트 프로젝트에 입찰 참여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요. 해외 발주처가 요구하는 기술 규격 인증도 올해 안에 확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현실화된다면 동양철관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생기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동양철관은 단기적인 급등 테마가 아니라 실적, 산업 수요, 정책 기조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는 구조적 수혜 기업이라는 점을 확실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트만 봐서는 알 수 없는 이 기업의 본질은 에너지 인프라를 위한 소재 납품 기반의 기술 전환형 업사이클 구조가 더해져 있다는 점입니다. 시세 흐름 체크, 이슈 분석, 전망까지 다 보셨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이 이미지를 한번 봐주세요. 그냥 광고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이미지 안에는 우리가 그토록 고민하던 실전 투자에 대한 해답이 담겨 있습니다. 다들 종목 많다고 하시죠? 뉴스도 쏟아지고 유튜브도 넘쳐나고 커뮤니티에서도 뭐가 좋다고 하루에도 수십 개씩 올라옵니다. 근데 정작 내가 들어가면 그때부터 떨어져요. 뭔지 너무 잘 아시죠? 왜 그런 걸까요? 정보는 많은데 진짜 정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 계좌를 바꿔줄 수 있는 정보는 어디에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이 한 장의 이미지 절대 가볍게 보지 마세요. 이건 단순한 문자 광고가 아니라 투자자들이 실제로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출발점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2701-6611 여기에 종목이라고 문자만 보내시면 됩니다. 딱 두 글자예요. 그게 여러분이 다음 시장을 준비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무료라는 말 사실 저도 반신반의했습니다. 너무 흔하잖아요. 무료라고 해놓고 결국 유료 전환하거나 텔레그램 들어가자마자 투자금 강요하거나 그런 경우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다릅니다. 지금 영상 보시는 여러분은 이미 제 채널 구독하고 이 정보를 얻기 위해 시간을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께 최소한의 실전 정보는 무조건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진짜 구독자라면 100%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오히려 필요한 사람만 연락 주세요. 불필요하게 과한 홍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이 이미지에 보면은 어떤 분들이 연락을 주셔야 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그래서 첫 번째, 종목은 너무 많지만 뭘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는 분, 이거 진짜 핵심이에요. 종목이 없어서가 아니라 선택지가 많아질수록 실패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게 요즘 시장의 현실입니다. 상승한다고 해서 따라 들어갔더니 고점 좋은 뉴스 떴다고 들어갔더니 이미 끝난 자리. 결국은 정보의 타이밍과 선별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분들께 필요한 건 뭐냐? 이미 시장에서 필터링된 종목, 다시 말해 거래량, 수급 차트, 뉴스, 그리고 수급 주체까지 전부 고려해서 정리된 리스트. 그런 걸 매일 아침 받을 수 있다면 어떠시겠어요? 두 번째, 지금보다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 분. 맞습니다. 우리도 공부합니다. 뉴스도 보고 리포트도 보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정보가 내 투자 타이밍과 맞아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사야 되는지, 기다려야 되는지, 손절해야 되는지 이걸 알려주는 정보가 필요한 거죠. 그걸 매일 아침 간단하게 요약해서 받아볼 수 있다면 하루 종일 흔들리지 않고 계좌 지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아침마다 요약만 받고 싶은 분. 이건 특히 바쁘신 분들께 추천드려요. 출근 준비하면서 장전 전략 보고 통화하면서 시장 방향감 잡고 점심시간에 대응하고 싶을 때 필요한 건 뭐냐? 불필요한 말 없이 핵심만 정리된 자료입니다. 상승 종목이 왜 올랐는지, 어디까지 열려 있는지, 오늘 주도주는 뭔지 그냥 빠르게 보고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요약. 이게 투자에서 진짜 실용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전문가의 시선이 궁금했던 분들. 이건 단순히 종목을 찍어주는 걸 넘어서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번 주 흐름이 왜 이렇게 가는지, 연기금이 왜 빠졌는지, 외국인은 왜 이 구간에서 물량을 담는지, 이런 분석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절대 알 수 없는 시야예요. 근데 이걸 매일 아침 받아볼 수 있다면요? 그러면 판단이 달라지고 타점이 달라지고 결국 수익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걸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정말 간단합니다. 영상 지금 보시는 핸드폰으로 문자만 보내세요. 번호는 010-2701-6611, 내용은 종목이라고만 적어주세요. 그럼 확인 후에 오늘 바로 움직일 수 있는 추천 종목 하나 보내드립니다. 참고로 문자 보내셨다고 해서 텔레마케팅처럼 전화가 오거나 강제 가입이 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냥 필요한 정보만 받고 직접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선택의 문제입니다. 강요가 아니라 기회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아래에 보면 제3자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시는 분들만 문자 주세요 라고 되어 있죠. 이건 형식적인 문구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의 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겠다는 방침의 표현입니다. 문의하셨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정보가 유출되거나 다른 마케팅에 활용되는 일은 절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안심하고 연락 주셔도 됩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주식은 결국 타이밍이고 방향이고 정보입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받느냐가 여러분 계좌의 미래를 바꿉니다. 지금 이 순간 그냥 지나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문자 한 통으로 다음 시장을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지만 최소한 이 영상에서는 확실한 길을 하나 열어드리고 싶었습니다. 한 번쯤은 움직여볼 가치가 있는 타이밍, 바로 지금입니다. 종목이라고만 문자로 보내보세요.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 먼저 갑니다.